안녕하세요. 지혜의 숲길입니다.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국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은퇴 후 3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은퇴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40대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긴 노후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세 가지 큰 위기와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은퇴 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노후 자금 부족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10년 전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190만 원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은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금액은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김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시점에 퇴직금 2억 원과 매달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으로 준비해둔 자금은 3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박 부장님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퇴직 후 자녀의 결혼 비용과 전세 자금 지원으로 모아둔 돈의 대부분을 써버렸고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런 문제를 피해간 분들도 있습니다. 정 차장님의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초반부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의 30%를 저축하고 그중 절반은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나머지는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또한 소형 임대주택을 구입해 꾸준한 임대 수입도 확보했죠. 지금은 매달 5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자금 부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기본 생활비는 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여가 생활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금으로 연간 최소 500만 원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부부 기준으로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원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전자산과 주식, 펀드 같은 수익 자산도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임대 수입이나 은퇴 후 파트타임 수입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최소 5가지 이상의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인 지출 관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며 불필요한 보험료는 조정해야 합니다. 통신비와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도 최소화하고 식비 지출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도 있고, 실버 택배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처럼 새로운 분야도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나 시니어 모델, 실버 강사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돌봄이나 주차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같은 직종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적성과 체력에 맞는 일을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00세 시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크게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65세에 은퇴하신 박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신 박할아버지는 은퇴 직후 심각한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제 막 은퇴하신 장 할아버지는 40대 후반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근력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60세부터 꾸준히 요가와 수영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오셨는데요. 75세가 된 지금도 매주 산책 모임을 이끌고 계시며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할머니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주 5분씩 늘려서 한 달 후에는 하루 30분 걷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걷기에 자신이 생기면 국민체육센터나 복지관의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세요.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데요.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끼 식사는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밥그릇의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2는 채소,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웁니다. 단백질은 생선이나 두부, 달걀, 닭고기 등을 번갈아 가며 드세요. 채소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검진받아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기본이고 골밀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진, 남성의 경우 전립선 검사도 필수입니다. 치과 검진도 6개월에 한 번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좋은 수면 습관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목욕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늦은 오후에 카페인은 피하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명상이나 요가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예나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조용한 취미도 좋고 댄스나 합창 같은 활동적인 취미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면은 면역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꾸준히 정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갑자기 많아진 여유 시간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최근 은퇴하신 최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신 최 부장님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점점 우울감이 찾아왔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립감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이 과장님은 퇴직 2년 전부터 은퇴 후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었고 귀농 교육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도시 농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윤 선생님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수학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수학 강의를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영상 편집도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배우고 도전한 결과 지금은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수학 강사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많아진 여유 시간의 관리를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처럼 흥미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최근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니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많은 대학에서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컴퓨터를 익히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노년기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운동하거나 요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산, 댄스, 합창, 사진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동호회를 찾아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후를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행복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도시에서의 문화생활을, 또 다른 누군가는
시골에서의 텃밭 가꾸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 손주를 돌본다고 해서 그게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행복을 찾으세요. 둘째,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감사한 일입니다.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새소리, 이웃의 안부 인사, 반려식물의 새싹,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셋째,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요즘은 자녀 세대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대신 정서적 유대는 더욱 돈독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와 친해지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화상통화, 온라인 뱅킹, 음식 배달 앱 등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면 됩니다. 다섯째, 매일 일정한 루틴을 만드세요. 은퇴 후에는 시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 오전 독서, 점심 후 낮잠, 저녁 스트레칭 같은 식으로요. 이런 루틴은 생활에 안정감을 주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부부간의 대화를 늘리세요.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취미를 함께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은퇴했다고 꿈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스마트폰 사진 작가가 되어보자, 6개월 안에 손주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런 작은 도전들이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덟째, 좋은 인연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세요.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웃과 나누고 후배들을 위해 조언해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세요.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